이게 그러니까 2024년에 찍힌 사진이라는 거죠? 와, 같은 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선 마지막으로 찍힌 게 무려 12년 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진짜 한국은 뭐하는 나라인가요? 그렇게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발전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진짜 부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한국을 설명해주고 있군요. 이게 바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 이유입니다. 결국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저명한 교수들까지도 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뉴스 방송사들에서조차 해당 사진을 다루며 한국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켰다 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저 한강을 산책하던 한국 시민이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 한 장에 왜 이리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귀여워서 찍어놨던 사진 한 장이 현재 전 세계 환경공학 교수들과 생태계 교수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 그리고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학계 분위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진이 하나 SNS상에 게시되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산책하던 한 한국 시민분이 귀여워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엄청난 화제가 되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요. 도대체 이 멸종위기종 생물이 왜 한강에 있는 것이냐며 앞다투어 한국의 한강을 조사하러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생물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관측된 것이 벌써 12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수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귀여운 동물이 목격된 장소가 바로 한국의 시골도 아닌 서울의 중심 한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전 세계 생태학자 교수들과 환경공학자 교수들이 열광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한국은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강대하고 부유한 선진국인데도 도대체 어떻게 자연 생태계를 다른 곳도 아닌 수도의 중심에서 유지할 수 있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선진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발전하느라 자연이 다 소모되고 파괴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게 당연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한국만은 그 일반적인 통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하고 저명한 과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생활인구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전 세계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일 이게 진짜라면 대한민국의 한강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강, 예를 들면 뉴욕의 허드슨 강 같은 그런 데와는 차원이 다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수달은 수생태계에 있어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맨 위에서 먹이 조절을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그만큼 수질도 좋고 수변 환경 같은 것들이 우수해 수생태계가 많이 안정됐다는 뜻이다. 야생 수달을 한강에서 목격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2012년에 야생 수달이 사실상 멸종됐기 때문이다. 1930년대 모피 수출과 전쟁 수요로 인해 거의 모든 수달이 포획당했고 이후 남핵 수질 오염으로 인한 먹이 자원 감소, 도로 건설과 하천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수달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아시아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의 중심 한강에서 수달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수도의 생태계를 한국이 살려내고 있다는 의미니 말이다. 전 세계는 당장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태계를 부활시키는데 성공했는지를 알아보고 조사해야만 한다. 라고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이 비단 수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의 멸종위기 1급 사냥과 멸종위기 2급인 귀여운 담비가 포착됐고 심지어 취약 등급으로 등록된 고라니도 한국에서만 90%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또 한 번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출현한 생물은 총 5천여 종, 이 중 새오리기, 삭, 참호박 뒤형벌, 새매,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은 총 50여 종, 황조롱이, 원앙, 큰소쩍새 등 천연기념물 30여 종이 서울 곳곳에 살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 점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교수들과 학자가 경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각 나라의 수도는 가장 많은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있기에 생태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대한민국만은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자연환경이 한국의 다른 지역만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탔었던 저명한 학자이자 교수 빅터 엠브로스는
그 지역의 생태계가 양호하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그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잘 보존이 되어 있느냐이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수도에 상당히 귀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갈 정도로 먹이자원이나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의 생태계가 무척이나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서울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전 세계 강들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강인데 이 거대한 강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회색빛 모습이었다. 한강은 상당히 수질 악화가 되어 있어서 일반 한국 시민들이 한강변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정도이다. 산업화의 바람으로 인한 한강 수질 악화와 저지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벽돌 등 인공구조물들이 늘어나면서 한강의 생태계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모습을 봐라. 그랬던 회색빛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 자체이자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소풍을 가고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경탄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위협을 이뤄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모든 선진국들은 한국의 경우를 답습하고 모방해야만 한다. 그게 우리 같은 선진국들이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며 한국이 모든 선진국들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자 선진국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모습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교수의 말처럼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모습 뒤에는 정말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한국과 한국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강 주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흙, 모래,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했습니다. 이 자연형 호안은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어류들의 산란 공간이 확대되고 이 어류를 먹기 위한 조류의 유입이 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수달 등 포유동물의 은신처와 이동로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할 수 있는 한강변 57.1km 가운데 49.5km, 즉 86.7%가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서울시는 앞으로 남은 7.6km도 복원 대상인 한강변 전체를 한국의 다른 지역들처럼 100%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강공원에는 올해 7만 주를 추가로 심어 365만 그루의 나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05년 약 85만 그루였던 한강나무와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고 이 덕분에 한강 서식 생물종은 2007년 1608종에서 2022년 2062종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책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서울의 생태계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시민분들의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빅터 교수는 나는 어떻게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지가 신기하다. 사실 서울의 생태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이다. 바로 국민들이 환경과 생태계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통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 시민들이 환경에 가지는 관심이 무척이나 높은 편이라는데요. 빅터 교수는 한국에서는 신기한 것이 모든 국민들이 환경과 생태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요구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이렇게 자주 이뤄지고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라며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부 참여도를 주목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 한국은 단적인 예로 들자면 분리수거율부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척이나 철저한 편인데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지는 한국의 한 교수분이 언급했던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2020년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 한 한국 시민이 안양천 철새 보호구역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분이 하천변 정비 등의 공사 때문에 물새 개체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복원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그 이후로 중랑천, 청계천까지 서울 철새 보호구역 전반으로 시민조사단 활동을 확대해 나갔고 현재는 170명이 넘는 시민조사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철새 먹이주기, 지속가능 발전협의 외에 철새학교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철새에 대해 배우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실천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은 망가져가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이제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가열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지구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환경과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렇게 생태계 살리기에 적극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살리기에 동참해야만이 후대에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지구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고생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한국의 사례가 더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지구를 살리는 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생생튜브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